라스베가스 스트립에는 31개의 카지노 호텔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호텔들이 하나의 도로의 진리비에 있는 도시는 아마도 라스베가스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스트립에 있는 이를 31개의 호텔은 제각기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호텔이 다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윈이 건설한 카지노 호텔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5개의 호텔을 건설했죠. 미라지, 트레저 아일랜드, 벨라지오, 윈, 그리고 앙코르가 그것이죠. 제가 스티브 윈의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의 호텔은 다른 호텔들이 갖지 못한 독특함을 갖고 있죠. 바로 이 차별성 때문에 경영학자들은 스티브 윈을 세계 카지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윈의 영상은 제가 2달 전쯤에 한번 다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좀 다룰까 합니다. 자, 그럼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황제 스티브 윈의 비하인드 머니 제2편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윈이 새로운 카지노 호텔을 건설할 때마다 매번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스티브의 아버지는 종종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즐겼던 모양인데요. 스티브는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가서 처음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죠. 스티브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라스베가스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과 에너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시각적인 자극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이죠. 참고로 아버지와는 달리 스티브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도박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박장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말을 그는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예술에 대한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예술적 DNA를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요. 새로운 호텔을 건설할 때마다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는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에 그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른 호텔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볼거리를 상상하곤 했는데요. 제가 스티브를 세계 카지노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혁신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과는 다르게 하는 것이 혁신이죠. 스티브 본인은 혁신이란 단어를 자주 쓰지 않았지만 그는 기존 카지노 호텔이 제공하지 않는 그 무엇을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혁신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죠. 1989년 스티브가 오픈한 미라지는 이전 호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볼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했죠. 라스베가스의 이전 호텔들은 볼거리가 호텔 안에 있었지만 미라지는 호텔 밖에서부터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죠. 매일 밤 장관을 이루면서 폭발하는 미라지 화산은 라스베가스의 명소가 되었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면 태양의 서커스단이 제공하는 예술적 공연을 볼 수 있었고요. 1993년 오픈한 트레저 아일랜드 입구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었죠. 이 호텔은 가족이 함께 오는 호텔이라 볼거리로 거대한 인공호수에 해적선이 있는 보물섬을 제공했죠. 그리고 1998년 오픈한 벨라지오는 스티브 윈의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한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이태리의 아름다운 호수 레이크 꼬모에서 영감을 받아서 건설했다는 벨라지오는 당시 세계 리조트 설립 역사상 최대 공사비를 들인 것으로 유명했죠. 벨라지오 입구에 있는 인공호수의 분수쇼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답니다. 스티브가 이전에 보여줬던 화산이나 해적선이 놀라움이라면 벨라지오의 분수쇼는 놀라움과 함께 예술적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31개 호텔 중에서 벨라지오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분수 때문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호텔 내부에 마련된 아트 갤러리 때문이랍니다. 저는 사실 예술품 문외한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도 재빨리 모나리자만 보고 밖으로 나왔죠. 하지만 벨라지오에서는 달랐답니다. 박물관에서는 피카소 작품을 만나도 우리는 놀라지 않죠. 하지만 카지노 도박장에서 피카소를 만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놀랐고 작품을 진지하게 감상했지요.
벨라지오 아트 갤러리에는 미술 교과서에서나 만날 수 있는 르누아르, 모네, 드가,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들 작품 대부분이 스티브 윈의 개인 소장품이란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스티브는 벨라지오 때부터 예술품을 자신의 호텔의 중심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고가의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졌던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갤러리를 만들었다고 스티브는 설명하는데요. 제 해석은 조금 다르답니다. 피카소 진품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카지노를 어떤 카지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술품은 벨라지오의 럭셔리와 클래스를 보여주는 끝판왕 같은 것이었죠. 저는 예술은 잘 모르지만 예술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는지 조금은 안답니다. 그들은 매일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예술가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것을 작품에 담기 위해서 평생 고민하죠. 백남준 하면 텔레비전이 생각나고 김창렬 하면 물방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티브 역시 이들 예술가들과 같은 고민을 한 것이죠. 수많은 카지노 사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기가 싫었던 것이죠. 스티브는 자신이 건설한 카지노 호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고객에게 시각적 감동을 주는 예술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이들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예술품을 활용해서 카지노를 차별화하려는 방식은 다른 스티브의 호텔에서도 볼 수 있죠.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오픈한 윈 카지노와 앙코르 호텔에 가면 유명 예술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답니다. 특히 제프 쿤즈의 유명한 작품들이 여기저기에 있죠. 이게 작품 하나당 몇백억씩 하는 것이랍니다. 이들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손님들로 호텔은 함상 붐빈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스티브 윈의 삶과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스티브의 눈과 관련된 질병이랍니다. 그는 29살 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게 망막세포가 죽어가는 병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스티브는 2010년 법적으로 장님 판정을 받는데요. 특히 밤에는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스티브가 시각적 아름다움에 극도로 집착한 이유가 그의 시력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술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빈센트 반 고흐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훌륭한 작품을 그린 것이 그런 종류의 예지요. 스티브 역시 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시각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티브의 시력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하죠. 스티브는 르레브라고 하는 피카소의 대표작을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꿈이라는 뜻이죠. 피카소의 애인이자 뮤즈였던 마리 테레사 월터를 그린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한 2천억 정도 하는 유명한 작품이랍니다. 지금의 윈 호텔을 원래는 르레브라고 지으려고 했을 정도로 스티브는 이 그림을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스티브는 어느 날 자신의 팔꿈치로 이 그림에 20cm 정도의 구멍을 내는 사고를 쳤지요. 사고 이후에 손해보상 문제로 보험회사와 오랜 동안 법정 다툼을 한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하지만 이 손상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명되면서 원래 가격으로 작품을 매각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연히 배상 문제도 해결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티브 윈의 첫 번째 부인인 일레인 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레인은 1942년생으로 스티브와 나이가 같고 자란 배경도 비슷하죠. 전형적인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녀 부모는 유대인답게 자녀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일레인이 스티브 윈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라고 하는데요. 스티브 아버지와 일레인 아버지가 포커게임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들의 소개로 만났지만 이 둘은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1963년 21살 때 둘은 결혼을 한답니다.
이들 부부는 23년 후에 이혼을 한 차례 하는데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항구하고 있지만 스티브가 한눈을 팔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한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5년 뒤에 다시 결혼을 하죠. 그리고 10년을 함께 살다가 2010년 다시 한번 이혼을 한답니다. 지금은 이혼 상태이지만 둘은 거의 50년을 같이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일레인은 젊은 시절부터 스티브 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요. 미라지 호텔 때부터 공식적으로 공동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특히 그녀는 종업원들과의 소통에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티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변덕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일레인은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우아함이 있거든요. 예컨대 스티브가 미라지와 벨라지오를 매각한 후에 윈 리조트를 새로 오픈했을 때 수천 명의 예전 종업원들을 윈 리조트로 다시 오게 만드는데 그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윈 부부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었는데요. 일레인은 스티브를 평가할 때 지극히 똑똑한 사람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죠. 스티브 역시 일레인을 항상 자신의 삶과 사업의 동반자로 대우를 했답니다. 자신은 종종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일레인이 자신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칭송했죠. 언론에서는 일레인을 라스베가스의 여왕으로 불렀답니다. 두 사람의 좋은 관계는 2010년 이혼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회사 지분과 경영권도 반반으로 똑같이 나눠 가졌고 부동산과 미술품 역시 일레인에게 우선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줬죠. 하지만 2011년 스티브가 앤드리아 히썸이라는 여성과 재혼을 하면서 둘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앙코르 호텔에서 엄청 성대하게 치러졌고 텔레비전에 중계방송까지 됐답니다. 하객으로는 트럼프 부부와 스필버그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과 같은 셀럽들이 참석해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일레인은 이 결혼식을 보고 온갖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혼은 했지만 평생의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레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2018년 스티브는 과거 여러 명의 종업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나온 다음에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들 소송에서 일레인은 스티브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답니다. 결국 네바다 주 정부는 스티브의 네바다 도박 사업을 금지했고요. 스티브는 자신의 윈리조트 주식 모두를 강제 매각했지요. 히썸과의 재혼의 대가를 가혹하게 치른 것이죠. 이 소송 과정에서 일레인이 스티브를 조금 도와줬더라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경영자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